UFC 헤비급 챔피언이 맨주먹 격투장을 습격했습니다. 맨주먹 단체인 BKFC에서 이번에 역대급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바로 두 명의 UFC 레전드가 맨손 복싱으로 붙은 것입니다. 안토니오 실바, 프랭크 미어, 파브리시오 베우돔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격파하며 UFC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안드레이 알롭스키와 헤비급 위의 헤비급이라 불리우는 오버사이즈의 괴인, 곰 같은 체형으로 죽음의 댄스를 선보였던 벤 로스웰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격투기로 지난 2008년과 19년에 이미 두 차례나 붙은 적이 있었죠. 벤 로스웰은 UFC를 떠나고서 맨주먹으로 전향하고 4승 0패 올 KO를 기록하며 맨주먹 헤비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헤비급 챔피언 출신의 알롭스키는 UFC를 떠나고 나서 더티복싱, 프로복싱 등 다양한 곳에서 활약하다가 이번에는 과거의 라이벌이 갖고 있는 맨주먹 헤비급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 위해 BKFC로 돌아왔는데요. 뜨거웠던 20년 동안의 라이벌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됐고 과연 헤비급 괴물 두 명이 맨주먹으로 붙었을 땐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지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두 사람의 맨주먹 경기는 진짜 장난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1999년부터 선수 생활을 시작한 안드레이 알롭스키는 2005년 팀 실비아를 제압하고 UFC 잠정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 뒤 잠정 타이틀을 방어한 그는 챔피언 프랭크 미어의 공백이 길어지자 정식 챔피언으로 승격됐으며 폴 부엔텔로를 꺾고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며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팀 실비아를 상대로 두 번이나 패배한 알롭스키는 타이틀 탈환을 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음에도 UFC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파브리시오 베우둠과 제이크 오브라이언을 잡아내며 3연승을 질주하지만 UFC 잔류 대신 신설단체 어플릭션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2008년 어플릭션 첫 경기를 뛰게 된 알롭스키는 앞으로 끈질기게 맞붙게 될 벤 로스웰을 만납니다. 당시 전적 29승 5패 27피니시로 13연승을 질주 중인 로스웰. 아무리 중소단체에서 거둔 성적이지만 13승 5패 12피니시의 알롭스키가 초라해 보일 지경입니다. 평소 체중이 130kg을 넘을 만큼 헤비급 중에서도 유별나게 거대한 로스웰. 체격을 앞세워서 들어가자 막강한 화력의 알롭스키가 정면 승부를 회피하고 거체의 위압감에 백스텝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카운터를 주시하는 로스웰도 마음 편히 쏟아내지 못합니다. 한 방만 맞더라도 KO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평소에 비해 신중하게 풀어보는 알롭스키. 선제타가 빗나가자 카운터에 휘둘리는 로스웰. 위험한 타격이 들어가지만 커버링과 맷집으로 버텨냅니다. 그렇게 선제타와 카운터를 교환하며 아슬아슬하게 부딪히는 두 선수. 활동량이 높은 알롭스키가 주도권을 가져가기 시작하고 커버링을 바탕으로 반격의 기회를 도모하지만 흐름을 끊어버리는 테이크다운이 등장합니다. 폭풍 연타를 쏟아내며 카운터를 억제하던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몰아치면서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이에 클린치로 시간을 벌어보지만 체력이 바닥난 로스웰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데요. 이를 맹렬하게 주시하던 알롭스키가 쐐기타를 터뜨리면서 두 선수의 첫 대결이 3라운드 KO로 마감됩니다. 그렇게 헤비급답지 않은 스피드로 제야의 강자를 물리친 알롭스키는 이대로 정상을 찍을 것 같았으나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는 북미 무대에 도전하던 에밀리아넨코 효도로와 격돌하고 시종 일관 타격전을 압도하다가 기적의 역전극을 헌납합니다. 그러나 60억 분의 1을 상대로도 내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웬만한 선수들은 상대가 안 될 것 같았는데요. 그럼에도 무언가에 홀린 듯이 4연패를 당하면서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는 들쭉날쭉한 행보를 걷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타이밍에 슬럼프에 빠졌으나 중소단체를 넘나들며 승리를 쌓아가던 알롭스키는 2014년 35살의 나이로 UFC 복귀전을 치릅니다. 거듭되는 KO로 내구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알롭스키. 다시 챔피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브랜든 사웁과 안토니오 실바를 잡아내며 부활의 날개를 펼칩니다. 그렇게 UFC로 오자마자 과거의 영광을 되찾던 알롭스키는 트래비스 브라운을 상대로 영화 같은 역전극을 만드는데요. KO 직전까지 몰렸으나 기적같이 살아나면서 다시금 타이틀전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합니다. 그리하여 최근 전적 6승 1패로 랭킹 2위까지 치고 오른 알롭스키는 타이틀 도전권을 걸고 미오치치와 격돌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가 도래했음을 체감합니다. 불안한 내구력을 드러내며 54초 만에 박살난 그는 알리스타 오브레인, 프란시스 은가노에게 무너지면서 6연승 뒤 5연패라는 롤러코스터에 탑승합니다.
그렇게 슬럼프에 빠져버린 알롭스키는 화력 중심에서 운영 스타일로 변신을 꾀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주니어 알비니와 스테판 스트로브를 잡아내지만 운영의 강점을 보일수록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면서 5연패 뒤 2연승, 다시 3패 1무효라는 저조한 성적을 거둡니다. 그리하여 1패만 하더라도 퇴출이 확정되는 알롭스키는 벤 로스웰과 11년 만에 2차전을 치릅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헤비급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스테로이드 적발 이후 3년가량 공백기를 보냈던 로스웰. 이로 인해 예전의 몸놀림이 사라져버린 그는 알롭스키와 마찬가지로 선수 생활 말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즉 서로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상대를 맞닥뜨린 두 선수. 1차전과 비슷한 양상 속에 알롭스키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로스웰 역시 간헐적으로 선제타를 날려보지만 알롭스키의 빠른 발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한계를 드러내던 두 선수는 명성에 비해서는 김 빠진 승부를 연출합니다.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수비를 보강한 알롭스키가 아웃파이팅에 집중하고 대치고도가 생길수록 견제타에 휘둘리면서 1차전에서도 망가졌던 로스웰이 과거의 실수를 답습합니다. 반면 전성기 시절의 화력은 사라졌지만 베테랑다운 노련미로 점수를 획득하는 알롭스키. 단단한 커버링과 스텝으로 결정타를 회피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막아내면서 상대 전적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Pressure. Keep that defense tight and pressure. Maybe we can get in the power, so don't forget. He could finish this at any moment if our last... 그렇게 승리는 거뒀으나 UFC를 뛰기에는 한계가 보였던 알롭스키는 빠른 시일 내에 퇴출될 것 같았지만 2024년까지 헤비급 로스터에 잔류합니다. 로스웰전 승리 이후 6승 2패로 마지막 불꽃을 피우던 그는 40대 중반에 들어서자 내리 4연패를 당하면서 통산 60전을 채운 채로 사실상 MMA 선수 활동을 마칩니다. 그런 최근 기량을 생각하면 어떤 종목을 선택하든 힘들 것 같았던 알롭스키. 이대로 사라지는 듯 싶었으나 부활의 신호탄을 올리는데요. 복싱과 MMA의 중간 형태인 더티복싱으로 넘어간 그는 제3의 전성기가 기대되는 놀라운 기량을 보인 끝에 3년 만에 1승을 거둡니다. Busted up bad. You can see the blood coming out of his lips. There's a right hand and then an uppercut from a referee telling me there. Oh my goodness. That elbow cut him off. Yeah, that was a vicious elbow that just. 그렇게 복싱에 도전해서 손맛을 보게 된 알롭스키는 더티복싱보다 위험한 실전 무대 맨주먹 BKFC로 입성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수비에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MMA에서 구사하던 스타일을 똑같이 들고 나온 알롭스키. 방어가 어려운 맨손이지만 클린치를 앞세워서 막아내고 앞손 페인트를 바탕으로 유리한 거리를 점유합니다. 또한 내구력이 약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두려움이 없는 알롭스키는 저돌적이고도 노련한 운영으로 낙승을 거두는데요.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기술력 차이를 드러내면서 BKFC 데뷔전을 4라운드 KO로 장식합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프로복싱으로 넘어간 알롭스키는 전성기 시절이 연상되는 광폭한 KO를 거둡니다. 향상된 몸놀림을 바탕으로 자신있게 풀어가던 그는 번개 같은 카운터를 터뜨리며 한 방으로 끝장냅니다. 그리하여 2025년에만 3승을 쌓아 올린 알롭스키는 2026년 2월 BKFC 헤비급 타이틀전을 치르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으니 바로 제3의 전성기를 구가 중인 벤 로스웰입니다. 알롭스키와의 2차전 패배 이후 3승 2패를 기록한 로스웰은 2021년을 끝으로 UFC를 떠났습니다. 당시 나이 40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던 로스웰. 그런 그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으니 바로 BKFC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등장한 로스웰은 맨손 복싱 데뷔전을 충격적으로 끝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깔끔한 연타를 터뜨리면서 19초 KO를 가져갑니다. Right there that kind of wobbled Bobo and it was this next punch the one that just that upper. 그리고 로스웰은 진작에 BKFC로 왔더라면 장기 집권을 했을 만한 무적의 포스를 뿜어냅니다. UFC 시절부터 펀치 공방에는 두각을 나타냈으나 아웃파이터를 만날 경우 정신을 못 차렸던 로스웰. 그런 그가 시합장 크기가 줄어들자 인파이팅이 쉬워지면서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격 수단이 줄어들수록 체격차를 좁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MMA에 비해 사이즈 이점이 살아나던 로스웰은 거체를 앞세우는 운영으로 완승을 거두는데요. 손도 쓰지 못할 만큼 일방적 구타를 반복하면서 BKFC로 오자마자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상승 기류에 탑승한 로스웰은 BKFC 헤비급을 완벽하게 접수합니다. 그는 UFC 출신의 토드 더피와의 시합에서 트럭 같은 체격으로 몸싸움을 지배하고 이를 토대로 부상을 유발하면서 43초 KO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난 상대는 BKFC 10승 1패를 기록 중인 믹 테릴. 테릴은 당시 맨주먹 헤비급 챔피언으로 맨손 복싱 전문 선수인데요. 그런 막강한 상대마저 일격으로 작살내면서 챔피언과는 거리가 멀었던 로스웰이 BKFC 헤비급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UFC 퇴출 이후 전승을 질주하던 로스웰은 자신에게 2패를 안겨줬던 안드레이 알롭스키를 만납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격투기에 바쳤다며 이제는 은퇴 시기가 도래했다는 로스웰. 그만큼 한 경기 한 경기가 절실하다는 그는 최후의 승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한편 트릴로지에도 불구하고 승패는 중요치 않다는 알롭스키는 2024년 세 번째 암 수술을 받았다며 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는 암을 극복했다는 것만으로도 인생 승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저 시합을 뛰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두 선수의 경기를 보겠습니다. 1, 2차전에서 비슷하게 당했던 로스웰이 적극적으로 압박합니다.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알롭스키. 뒷중심을 잡으려면 전진 스텝이 필요합니다. 거리를 빼앗기면 가드가 없는 로스웰. 이 점을 간파한 알롭스키가 포켓 싸움을 시도하고 공방이 생길수록 손해가 누적되자 기세로 짓눌리던 로스웰이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인 스탠스를 바탕으로 하나씩 잘라먹는 알롭스키. 깔끔한 직선타에 엉망으로 망가지는 로스웰. 알롭스키를 만날 때마다 안면 출혈이 발생합니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승부수를 띄워보지만 어떤 공격을 시도하든 소나기 펀치가 쏟아지고 더 이상 경기를 하기에는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18년에 걸친 트릴로지가 허무하게 마감됩니다. 그렇게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로스웰을 만날 때마다 모조리 승리한 알롭스키는 21년 만에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는 걸 증명합니다. 현재 나이 47살로 살아있는 화석과도 다름없는 알롭스키. 그가 챔피언 벨트를 언제까지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기량이라면 웬만한 선수들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과 2013년, 2024년에 암 수술을 받았던 알롭스키는 승리 후 인터뷰에서 인생은 아름답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그런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1999년부터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격투기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